한 주간 쌓여있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 상담을 맡은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1부에 이어서 2부까지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풀어드릴 텐데요. 2부는 또 다른 멘토님께서 나오시겠죠. 저는 1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많이 쌓여 있으실 텐데요. 그걸 저희와 함께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을 통해서 또 참여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화번호는 02-2638-3985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전화로 다 해드리도록 하고요.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더라도 이렇게 문자 상담도 가능하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문자 보내신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채택이 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전화 위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급한 상담이라던가 내가 꼭 이걸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 있다면 전화를 02-2638-3985번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부 시간이 조금 짧다고 아쉬워하지 마세요. 2부에서도 1부에 전화하셨던 분들도 2부까지 전부 다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최대한 많이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끙끙 앓지 마시고 주말 동안 조금 편안하게 보내시기 위해서 상담받아서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을 짜놓고 한번 다음 주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 고민들을 풀어나가기 앞서서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역시나 다우존스 지수겠죠. 이제 간밤에 어떻게 끝났는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말 딱 되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냥 다우존스 한번 정도만 보세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이 어떤 식으로 시장이 흘러가겠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해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는 게 좋고요. 다우존스가 0.33% 정도 올랐는데 좀 기분 나쁜 캔들이 나왔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윗골이라고 하죠. 이렇게 윗골이가 쫙 달려 있는 거, 이런 걸 윗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윗골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윗골이가 달렸다. 이거 올라가는 힘이 다 빠진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꼭지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조짐이 조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윗골이 나온 것을 우리는 그렇게까지 반기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윗골이 달리면서 밑으로 쭉 빠지는 그림으로 진행되면서 0.33% 정도 일단 오르면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기분 나쁘죠. 음봉으로 쭉 이렇게 0.39% 정도 이렇게 빠지면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특히나 이게 나스닥이 0.39 빠졌는데 사실 좀 많이 빠졌다라고 할 만한 것은 반도체겠죠. 1.76입니다. 마이크론이 너무 급등을 했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실적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실적 수치를 보니까 많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오버해서 좋아할 만한 정도인가 했을 땐 그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76억 달러를 예상을 했는데 77억 달러를 7억 달러를 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 1억 달러 정도 더 벌었다라는 건데 그 돈이 1,400억 정도, 1,300억에서 1,400억 정도 사이쯤 되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작다라고 하긴 좀 힘든 돈이긴 한데 그래도 그거 가지고 주가가 막 14%대까지 막 급등이 나올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그런 면이 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아마 미국 투자자들도 깜짝 놀랐겠죠. 야, 이렇게까지 올라올 건 아니었던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이제 반도체 지수가 약간 이렇게 밀리면서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S&P도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전반적으로 다 빠지는 모습인데 사실 이제 니케이라든지 이런 증시는 또 잘 올라가고 있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니케이 그리고 상해 종합 지수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죠. 특히나 항생 지수 완전 이렇게 끝나서 더 이상 안 올라가겠다 생각을 했던 이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 부양책 이야기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사이가 되다 보니까 이제 중국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이 아무래도 호재가 될 것 같긴 한데요.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아니고요. 살려보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를 조금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조금 하면서 이제는 좀 돈을 좀 풀어서 경기 부양책을 마련해서 경기를 좀 상승시켜 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좀 강하게 보이다 보니까 상해 종합 지수랑 이런 쪽들이 좀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특별한 호재, 특별한 악재는 없죠. 일단 우려감은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우려가 될 만한 내용들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요즘 이번 주를 조금 뜨겁게 달궜던 한 단어가 있다면 저는 금투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투세에 대한 논의가 조금 있었죠. 토론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공방이 좀 치열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금투세가 시행이 된다면은 증시엔 악재로서 이렇게 작용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수익을 보는 사람들이 팔고 나가게 될 것이고 한국은
비과세였는데 세금을 낸다? 그러면 미국 투자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자금의 이동도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생각해 보면은 금투세가 시행된다라는 말 자체 하나만으로도 투자를 좀 꺼리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내년에 또 이렇게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뭐 유예 쪽으로 이렇게 뭐 기울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치열하게 싸우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내년에 진짜 유예가 될지 아니면 폐지가 될지 아니면 이게 시행이 될지는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투자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야 한국에 투자하자라고 하기에는 좀 관망세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한국에 있는 뭐 큰 손들도 야 이제 주식을 좀 사볼까라고 하기에도 야 우리가 지금 주식 사가지고 수익 냈는데 만약에 금투세 내라고 하면은 내가 너 수익 번 거에 20% 날아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다 보니까 관망으로 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게 시행이 될 것 같으니까 팔아야지라고 할 만한 단계도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증시가 주춤주춤하면서 양봉 올라갔다가 음봉 내려갔다가 양봉 올라갔다가 음봉 내려갔다가 이런 모습이고요. 중국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은 좀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딱히 증시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마이크론 급등이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막 이렇게 대거 급등이 나왔었는데 특히나 SK하이닉스가 좀 이렇게 많이 올라와줬어요. 최근에 SK하이닉스가 좀 급등이 나오면서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갔었는데 사실 이제 어제는 좀 이렇게 음봉을 좀 빠지면서 힘이 빠진 모습이 조금 보여지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그러면 다시 또 랠리를 펼쳐 나갈 것인가라고 하면은 그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치고 나간 것은 현실이고 맞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앞으로도 쭉쭉쭉쭉 치고 올라갈 겁니까 하면은 그건 아닌 것 같고 단기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단기 반등을 어떻게 우리 반도체 투자하신 분들이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반도체 투자하신 분들은 일단 반등 나올 때 본전 또는 약수익 또는 약손실권에서 정리하시는 것을 전 추천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한번 급등 나오거나 한번 시세를 냈던 종목이 다시 랠리를 펼쳐나가는 그런 경우는요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도 2021년에 슈퍼 사이클 왔다라고 한 다음에 다시 올라오기까지가 지금 거의 한 3년이 걸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으로 빠져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고통스럽게 다 버틸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들고요. 물론 이 반등이 조금 이렇게 많이 나와줘서 22만 원대까지만이라도 올라와 준다면은 물려 계시는 분들이 거진 탈출이 다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올라온다면은 한 20만 원대까지 올라왔다 빠진다면은 반도체 관련주를 들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까지 큰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종목들이 빠져 내려가게 됨으로 인해서 여기서 수익을 본 사람들, 이걸 팔고 나간 사람들이 다른 종목들로 이렇게 또 돈을 또 투자할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게 에코프로, 그러니까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아니라 2차 전지 쪽이죠. 2차 전지도 한때 급등이 됐죠. 그리고 1년 정도 이렇게 빠지다가 단기 반등 조금 주는 척 하다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빠져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 들고 계시는 분들은 탈출의 요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들고 계시는 분들 내 종목은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안에서 탈출하는 게 좋을지를 내 매수가 대비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2차 전지 돌려 계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가만히 계신다고 해가지고 이거 탈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서 나와야 될지를 조금 고민을 찬찬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와 함께 풀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는 대장주는 역시나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인데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거론되는 게 바이오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되면은 바이오주가 돈을 이렇게 많이 빌려와가지고 자금을 조금 융통 잘할 수 있지 않을까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은행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고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 생각해보면 적자 나는 기업을 어떻게 빌려줍니까? 적자가 나고 돈도 못 버는 기업한테 우리가 돈을 빌려주기 좀 꺼려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셀트리온이라든지 셀트리온 이외에도 제약 바이오 중에서 돈을 좀 많이 버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역시나 자금 조달이 조금 쉬워질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호재가 될 수 있다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우상향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역시나 돈은 잘 버는데 주가가 올라가지 않은 기업들이 꽤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부품 관련주도 있을 거고요.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돈은 잘 벌고 있는데 주가가 안 간다 해서 내가 이걸 들고 가야 돼 말아야 돼 하는 기업들은 저는 반드시 들고 가라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고점에서 이제 주가가 빠져내려갈 때 거기서
나온 돈들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로 돈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장은 관망이라고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다시 표현한다면은 순환매 장세, 그러니까 돈이 돌기 시작을 하는 약간 손바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연극이라던가 뭐 이런 콘서트라던가 1부가 끝나고 나면 2부가 진행될 때 분위기 환기 한번 시키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는 여러분들이 뭔가 단단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장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략 짜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토요일에도 이렇게 아침부터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겠죠.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시면 될 것 같고요. 02-2638-3985번으로 전화 주시면 추가 매수해야 될지, 어떤 종목은 추가 매수 안 해도 그냥 올라가서 유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유용하게 쓰시기 위해서 내가 추가 매수 안 해도 되는 종목을 굳이 안 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번 주 강연회 오늘 토요일과 내일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디서 열리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와서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회 잘 보셨죠? 이번 주 또 지방에도 우리 다른 멘토님들께서 열심히 또 오늘 또 강연하러 가주셨는데요. 저는 수도권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노원과 안산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방송이 끝나면 오후 1시까지 제가 노원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노원 평생교육원 4층 2강의실에서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프라인 강연 들으러 오셔가지고 앞으로 시장 전망과 어떤 식으로 주식을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탐구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내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안산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안산 북스터디 3층 세미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셔가지고 오프라인 강연 재밌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을 또 저희가 전화 상담을 통해서 바로 풀어보도록 할 텐데 02-2638-3985번까지 1부에 전화 주신 다음에 1부에 전화 안 됐다 하더라도 2부까지 계속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고민 상담을 계속해서 풀어가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전화 그냥 쉬지 않고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전화를 받아보면서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주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파라다이스 네, 14,500원에 10%입니다. 14,500원에 10%요. 네, 일단 뭐 지금 뭐 사야 될까 뭐 이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는데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조금 유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수가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뭐 시청자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아이고 내가 그래도 뭐 한 10몇 %대에서 20%대까지 내려갔으니 이거 너무 고통스러웠더라. 그래서 여기서 추가 매수하면 매수가 낮추고 뭔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까지 급할 건 없고 전혀 추가 매수 안 해도 충분히 올라가게 된다면은 뭐 한 18,000원대 또는 2만 원대까지 갈 수 있으니까 수익을 내는데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이 만약에 여러 가지가 있다면은 파라다이스 말고 다른 종목들이 있다면 더 급한 종목에 돈을 쓰는 게 낫지 파라다이스는 돈을 그렇게까지 급하게 쓸 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만약에 다른 종목을 추가 매수할 가치가 없는 정말 엉터리 종목들이 너무 많으면 뭐 전략적으로 파라다이스를 좀 많이 사가지고 수익을 좀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면 다른 종목을 구하러 가는 게 훨씬 더 낫죠. 이 내 현금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네. 저는 파라다이스는 추가 매수할 필요가 없다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이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이 기업이 뭔 기업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네.
어떤 기업이죠? 카지노. 카지노예요. 그래서 네. 이 카지노뿐만 아니라 호텔 숙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얘들이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여행객들이 좀 줄었다 하긴 했는데 실제로 그때는 우리도 여행 못 갔고 외국인들도 못 왔잖아요. 근데 네. 코로나 분위기가 좀 끝나고 난 다음에 전면 이제 통제가 풀리고 난 다음부터는 외국인들이 좀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환율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 환율 자체가 지금 이제 1,300원대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네. 이 1,300원까지 올라갔다는 말을 외국인들이 1달러를 주면 예전에 코로나 전으로 본다면은 코로나 전에는 한 1,100원을 받았었는데 1달러 주면 1,100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1달러 주면은 1,300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200원 정도 더 받죠,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와서 카지노 하면은 200원 정도 잃어도 본전이랑 똑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 관광객들이 좀 이렇게 증가하게 되고 우리나라도 애 나와 쌀 때 막 일본 여행 많이 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처럼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좀 많이 오기 시작을 하더라. 그리고 카지노도 많이 이용하더라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금 보면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어요. 코로나 이전에 9천억 정도 이렇게 매출 나왔는데 지금의 이제 추정치지만 어쨌든 1조가 넘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네. 생각해 볼 때 주가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데 사실 성장을 할 기업인가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아, 뭐 성장성이 있느냐 하면은 뭐 호텔업이 뭘 성장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성 면에서 조금 딸리다 보니까 다른 성장주들, 기술주들은 기대감 때문에 올라오거든요. 제약 바이오도 돈은 하나도 못 버는데 치매 치료할 거다, 암 치료할 거다 하면은 우와 대박 나겠지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파라다이스가 뭐 앞으로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이 없다 보니까 매수세가 좀 없었을 뿐인데 최근에 이제 중국의 이제 경기 부양책들이 좀 발생이 된다.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 하면은 안 그래도 중국이 지금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중국인 관광객도 많이 안 넘어오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실적 상방을 했다면 중국인들까지 경기 부양이 돼가지고 만약에 돈을 번다면 그 사람들이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중국인들이 넘어오게 된다면 돈 좀 쓰지 않을까? 그럼 지금 매출보다 지금 영업이익보다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최근에 이렇게 5.8%의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분위기가 저는 앞으로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고 봐요. 아까 제가 시황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업황이 조금 안 좋은 기업들,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던 기업들이 돈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이런 기업들로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냥 이거는 차분하게 기다리시면은 뭐 지금 빠졌다고 고민할 게 아니라 그냥 기다리시면은 본전 또는 18,000원까지 충분히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홀딩해서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내 종목 다른 종목을 찬찬히 들여다본 다음에 이것도 못 사겠고 저것도 못 사겠고 얘도 너무 적자가 심하고 얘도 뭐 문제가 많은 것 같고 추가하면서 안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는 이 종목을 여기 10,000원에서 11,000원 사이쯤 있죠. 네. 여기서 비중을 조금 전략적으로 늘리셔가지고 여기서 수익 본 걸로 다른 걸 잘라버리는 형식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네, LG 디플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무슨 종목을 이야기하시든 한 개만 봐드리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이후로는 하나도 안 봐드립니다. 예, 규정이죠, 그죠? 그래서 그쪽으로 실어야 될지. 네, 이쪽으로 그거는 실어야 다음에 될지. 그 LG 디스플레이를 전화 한번 더 주세요. 그럼 되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파라다이스만 봐드리는 게 저희의 원칙이기 때문에 네. 파라다이스만 봐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주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뉴프렉스요. 뉴 뭐라고요? 7,700원에 네. 10%요. 7,000? 700원에 10%. 7,700원에 10%요. 뭐 일단 뉴프렉스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에 저 메타인가요? 메타에서 뭐 만든대요. 안경을 만든대요. 안경을. 네네. 그래서 그 안경을 만들어 가지고 뭐 이제 메타가 만드는 그 안경이 이제 VR, AR 이런 쪽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얘가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편이긴 하고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기판들 이런 거 PCB라던가 LED PCB 이런 거 만들고 있는데 얘들이 만드는 게 이제 스마트 기기 중에서 웨어러블 그러니까 얘들이 만드는 게 안경 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런 것 때문에 과거에 애플이 비전 프로인가 만들었을 때도 주가가 급등이 나왔는데 이번에 메타에서 만드는 그 뭐 이렇게 웨어러블 기기에서도 역시나 주가가 급등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특징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거는 단순 급등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막 올라갈 내용은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이슈빨로 이때다 싶어가지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시청자님도 이제 이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잘 팔고 나가야 돼요. 뭐 물론 내려갔을 때 사실 뭐 한 4,000원대, 5,000원대 여기서 추가 매수를 좀 했다면 지금 뭐 수익을 낼 수는 있겠지만 안 했으니까 그냥 뭐 이번 상승을 통해서 본전 찾는 데만 조금 이렇게 노려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다음 네네네. 주 월요일 정도까지는 상승세가 네. 한 번 더 유지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아, 네네. 그러면 그때 사실 뭐 어제 파는 게 좀 좋긴 좋았는데 제일 깔끔했잖아요. 어제 팔면 이제 뭐 주말 동안 뭐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뉴프렉스에 대해서 신경 쓸 게 뭐가 있어요? 팔았는데 그죠? 그래서 네네. 내가 수익이 아니더라도 본전이 아니더라도 팔면 내 걱정은 사라져요. 우리가 좀 건강하게 삽시다. 네네. 그렇게 스, 하려고요. 스트레스가 너무 우리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계속 끌어안고 더 갈 것 같은데 더 갈 것 같은데 하다가 못 팔아가지고 다음날 돼가지고 안 갔네 어제 팔 걸 이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주식하는 네, 사람들이 요즘에 맞습니다. 질병이 좀 많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돈도 버는 거 좋고 돈을 안 잃는 것도 좋은데 내 건강도 네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렇게 올라오는 타이밍에 잘 팔아내는 것이 내 건강을 네. 지키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이게 장기적으로 올라갈 것 같았으면 제가 뭐 좀 더 많이 들고 가서 가지고 수익 내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거는 네네. 조금 올라가도 한 8,000원에서 8,500원짜리가 이제 약간 고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저기까지 네네. 고점이 된다고 해서 내가 고점까지 꾸역꾸역 가져가는 건 좋은 선택은 아니겠죠. 네,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예. 올라오게 되면 그냥 본전부터 해서 빠르게 팔아내시면 좋고 한 7,200원대, 7,300원대부터는 타협 보고 비중을 좀 네. 줄이셔도 괜찮은 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셔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뉴프렉스는 괜찮은 기업이기 때문에 네. 만에 하나 다음번에 또 주가가 내려갔을 때 7,700원이 아니라 5,000원에 사놓으면 돈 벌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5,000원이 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자세가 좀 필요해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네, 그렇게 잘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바이오니아. 아, 바이오니아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 4만 원에 20%입니다. 4만 원에 20%요? 네. 그렇군요. 너무 많이 내려가서 혹시 그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여쭤보려고요. 네, 뭐 일단 너무 많이 내려가서 추가 매수를 하는 거는 좋은 전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유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내가 산 가격 대비 많이 내려간 것도 추가 매수를 하는데 어떤 이렇게 좀 포인트가 될 수는 있어요. 참고를 할 만한 사항은 될 수는 있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이 이제 더 이상 안 내려갈까가 중요한 거죠. 내가 추가 매수를 했는데 또 떨어지면 약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점을 좀 잡은 것 같고 해가지고. 내가 그 저점을 잡았다고 생각한 자리가 저점을 잡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잡은 것 같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관점을 그렇게 이쪽으로 잡는 게 낫고요. 일단 바이오니아라는 이 기업이 저점을 잡으려면 주가가 더 이상 안 빠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안 빠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빠질 만한 테마, 안 빠질 만한 종목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안 빠질 만한 종목이긴 해요. 왜냐하면 얘가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이오 분자 진단, 바이오 뭐 프로바이오틱스, 뭐 신약 개발 등등 하고 있지만 사실 얘가 엮여 있는 건 화장품 쪽, 이렇게 화장품 원료 쪽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이렇게 올라가려고 폼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모레퍼시픽도 슬슬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국 관련 이제 경기 부양책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화장품 관련주가 좀 셀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들이 있다 보니까 바이오니아도 사실 뭐 그 화장품 쪽으로 완벽하게 이렇게 엮여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쪽으로 냄새가 많이 묻어 있다 보니 아마 여기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라던가 다른 화장품 관련주 움직이고 있는 과정 속에서 얘는 지금 어제까지도 안 움직였거든요. 1.4% 빠졌단 말이에요, 오히려. 다른 네네. 화장품 관련주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가벼워서 많이 통통 튀는 종목이 있는데 토니몰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보면은 지금 이제 우상향하면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어제 7%대만 급등 나왔다가 빠지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올라가려고 폼을 잡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 얘는 올라가려고 폼도 안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는 조금 커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화장품 관련주로 올라가야 되는데 안 간다면은 추가 매수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데
기대를 했는데 별 의미가 없으면 뭐 한다고 삽니까? 그래서 사실은 추가 매수를 급하게 서두를 만한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이 지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빠져내려가다가 만에 하나 거래량이 조금 지금 이제 13만 주 이렇게 어제 발생이 됐는데 그래도 한 이 종목 기준으로 한 100만 주 이상, 한 150만 주 이상이 좀 터지면서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림이 좀 나온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 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추가 매수 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안 하고 얘가 진짜 갑자기 이상하게 화장품 쪽으로 엮여 있지 않다가 갑자기 엮였다 하면서 급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35,000원대에서 4만 원대까지 이렇게 단숨에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면 추가 매수 없이 그냥 본전 나오면 됩니다. 왜냐하면 시청단위 매수가 자체가 이 4만 원 자체가 그렇게까지 좋은 매수가는 아니었기 때문에 추가 매수 타이밍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그냥 본전 탈출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괜히 서둘렀다가 물려버리는 게 훨씬 더 큰 골치를 아프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추가 매수 일단 지금 당장은 하지 말고 만에 하나 이게 그냥 지금 주가가 다시 또 빠져가지고 25,000원대까지 밀린다면 그 25,000원대까지 내려와서 다시 반등 나갈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쌍바닥이라고 부릅니다. 그 쌍바닥이라고 하는 모양새가 나올 때 추가 매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모양 없이 그냥 바로 단숨에 올라가게 된다면은 추가 매수 그냥 안 한 걸로 치고 그냥 3만 한 8,000원대부터 그냥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하나 이제 여기서 조금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어떤 거래량이 좀 실려준다면은 저는 그걸 이제 좀 추가 매수 좀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화장품 관련주들이 조금 이렇게 돌풍이 일어나가지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얘가 같이 갈 수 있는 종목이어야만 하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지 마라. 지금은 좀만 한 뜸만 정도만 더 뜨리자라는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네, 그래서 그냥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쌍바닥 그린다거나 하면은 그때는 추가 매수 하셔도 되니까 그때 만약에 추가 매수 할지 말지 한 번 더 고민되면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이어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LG 이노텍이고요. 네, 23만 천 원이고 20%입니다. 23만 1,000원에 20%입니다. 20%요? 그렇군요. 이걸 손절해야 될런지 어떻게 될런지 그래서 좀 물어본다고 전화를 했어요. 일단 손절을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LG 이노텍이라는 이 종목을 길게 보고 가져가시는 건지 짧게 보고 가져가시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이제 종목을 그냥 산 다음에 대충 그냥 뭐 손절할까 말까 이런 거 고민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LG 이노텍을 가지고 초단타, 분봉 단위로 또는 호가 보면서 그냥 완전히 분봉 단위로 스캘핑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정말 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에는.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관점으로 접근했냐에 따라 가지고 전략은 달라져요. 이 말은 우리가 집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왔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조금 내가 뭐 모양새가 좀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 앞에 슈퍼 앞에 내가 그냥 대충 이렇게 사탕이나 사 먹으러 나가야지 하는 복장과 집 앞에 나가긴 했지만 내가 지금 해외 여행을 뭐 한 달 동안 해외 여행 갔다 와야지 하고 나가는 복장과 짐의 양은 좀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처음에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이 LG 이노텍을 사셨는데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지가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야 전략을 짜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길게 봅니까? 짧게 봅니까? 길다라는 표현은 보통 한 뭐 1년 이상을 이야기하는 걸 거고요. 짧게 본다라는 이야기는 보통은 이제 뭐 한 뭐 개월 단위, 뭐 3개월, 2개월, 뭐 1개월 이런 식으로 단타성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단위로 지금 보시고 투자하신 건지를 좀 물어봐도 될까요? 2, 3개월 정도로 봅니다. 2, 3개월요? 그럼 손절하시는 게 맞아요. 네. 이게 밑으로 빠져내려갔을 때 22만 원짜리가 무너지게 되면 손절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LG 이노텍 가지고 저는 2, 3개월 투자하는 사람을 조금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LG 이노텍은요 2, 3개월 보고 투자할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청자님 지금 대답은 뭐냐면 종목을 좀 잘못 골랐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유럽 여행을 오늘 점심 먹으러 갔다 온 사람이 있을까요? 시청자님 어때요? 오늘 점심만 먹고 유럽에서 오는 사람, 영국 갔다 온 사람이 있을까요? 점심 먹으려고? 없겠죠. 네, 그럼 점심 먹으려고 해외를 간다면 뭐 굳이 조금 가까운 국가인 뭐 일본 정도에 이렇게 가까운 오사카라던가 뭐 후쿠오카라던가 이런 쪽으로 한번 가볼 수도 있겠죠. 비행기 타봤자 1시간 정도 거리니까 그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정도야 우리가 가볍게 나갔다 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최대한도 뭐 사실 점심 먹으러 그 정도까지 갔다 온 사람 없고 집 앞에 가겠죠. 그러니까 시청자님 지금 2, 3개월 보면서 2, 3년을 봐야 되는 종목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 자체가 일단 어울리지가 않아요. 2, 3개월 투자하실 거면은
단기 테마를 잡으셔야 돼요. 이거는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청자님 매매하시려고 하는 그 내용하고는 전혀 안 맞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기적으로 봤을 때 22만 원대 무너지면 손절하라라는 전략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22만 원 무너질 때 손절하면 억울할 겁니다. 왜냐하면 좀만 더 기다리고 내가 좀 더 길게 투자했으면 돈 벌 수 있는 기업인데 내가 지금 2, 3개월밖에 안 보고 있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청자님이 생각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내 생각과 맞는 종목으로 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장기로 봐야 되는 종목이고 장기로 봤을 때는 이제 LG이노텍은 여기서 뭐 예를 들어 한 20만 원까지 좀 밀린다고 하더라도 그냥 모아간다라는 느낌으로 스윙 투자로 이렇게 천천히 잡아간다면은 한 30만 원대 올라갈 때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 기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1년 안에 또는 1년보다 좀 더 이상 걸려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데 나는 그렇게 돈 벌기 싫다 하신다면은 2, 3개월 할 수 있는 단타성 테마 종목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테마가 만들어지고 있는 급등 테마가 요즘 테마가 어떤 종목이 있는지 그 테마가 뭐가 있는지 그런 걸 보면서 거기서 매매를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실력이 없으면 단타 테마라던가 테마 장세에서 이렇게 테마 따라다니시다 보면 실력이 없으시면 계좌는 그냥 완전히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내 돈은 그냥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20만 원 얼마 정도에서 손절을 해서 22만 원 무너질 때 손절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추가 매수도 22만 원 정도에서 하면 아니요. 되겠습니까? 추가 매수를 하려면 계획을 바꿔야 되는데 계획 바꾸실 겁니까? 1, 2년 정도 가져가실 거예요. 물려서 뭐 좀 고생을 하시더라도. 그럼 뭐한 1년 기다린다면 1년에서 2년 정도 3년까지도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만 어쨌든 가져갈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그 계획을 정확하게 짜세요. 뭐 아유 나 집에 집 앞에 나온 김에 유럽 여행 갔다 올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일단 그러면은 좀 장기간을 보고 그렇게 하면은 장기간을 보실 거면 아까 말씀드렸던 20만 원이라든지 또는 그 밑으로 17만 원까지 내려간다고 해도 겁먹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할 게 아니라 저기까지 빠지면 그냥 장기로 가다 보면 생기는 여러 가지 여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17만 원쯤 왔을 때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고 모아가는 전략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20만 원에서 17만 원 사이쯤 자리 잡는 걸 보고 추가 매수를 하는 관점이 좋은데 그 추가 매수할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추가 매수할 때까지 얘가 내려가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만약에 내가 18만 원에 추가 매수해야 되겠다라고 전략을 짜고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한 30% 정도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저기까지 빠지는 데까지 6개월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추가 매수를 가면 18만 원이나 20만 원 하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시청자님 결정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9월인데 내년 3월에서 내년 4월쯤에 추가 매수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안 쳐다봐야 돼요. 이 종목을. 그게 가능하겠냐라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져갈 수 있다면은 저는 충분히 그렇게 투자하는 게 옳고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권유해드리고 싶은 방향인데 제가 보기에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기 때문에 22만 원대까지 손절하시는 게 더 깔끔하고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매 방식을 좀 바꾸신다면은 단타성 이런 뭐 테마 장세 쫓아다니는 매매를 하지 마시고 좀 중장기로 보고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단타성을 하실 거면 실력을 좀 많이 키우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상담을 잠시 쉬었다가 이번 주 강연회 또 어디서 열리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와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이번 주는 제가 수도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노원과 안산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노원은 평생교육원 4층 이 강의실로 오시면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오프라인 강연 오후 1시에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오프라인 강연회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일요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죠. 오전 11시에 저희가 안산에 있는 대동서적 건물입니다. 대동서적 건물에 있는 북스터디 3층 세미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오프라인 강연도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계속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으면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전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제가 호텔 신라요. 네, 64,400원이고요. 네, 분할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한 번에 사갖고 네. 예, 그거 지금 비중이요? 이제 네, 비중이요? 비중 40%요. 40%요. 네,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할 매수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분할 매수라고 하는 것은요. 전 국민, 그러니까 모든 투자자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안 하는 네. 투자자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주식 고수 네. 중에서 잘 하시는 분들 중에서 분할 매수를 안 하는 사람은요.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네. 돼요. 그래서 네. 분할 매수 안 해도 된다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말은 걸러 들으세요.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전문가들 중에서 분할 매수 안 하고 그냥 사도 된다는 전문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제 생각에는 자격 미달입니다. 네. 분할 매수는 모든 투자의 대가들이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뭐 주식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분할 매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기본적인 예절 같은 거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하거나 학교에서 많이 배우잖아요. 그죠? 네. 뭐 수학, 영어, 과학 배우기 전에 예절이란 걸 먼저 배우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요. 제가 시청자분한테 반말하면 조금 이상한 사람이 되겠죠. 그죠? 네. 갑자기 뭐 야 뭐 이러면서 뭐 이러지 마 이렇게 하면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예절을 좀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존댓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좀 뭔가 예의를 좀 지키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어떻게 보면 기본이에요. 모든 생활에 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주식의 가장 기본은 분할 매수입니다. 분할 매도고요. 네. 그러니까 분할 매수는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잘 느꼈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종목을 매수하시든지 간에 반드시 어떤 매수해야 된다? 분할 매수요. 네, 반드시입니다. 이거는 다시는 네. 분할 매수를 안 하는 일은 내가 죽을 때까지 주식하면서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됩니다. 네. 절대로요. 절대로 내가 앞으로 평생 내가 살아가는 날에서 분할 매수 없이 주식을 사는 일은 없어야만 합니다. 모든 투자자들의 공통점이에요, 이거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분할 매수를 잘 안 하죠. 그리고 분할 매수 한다 하더라도 내려갈 때마다 계속 사가지고 분할 매수 안 하는 이만 못하는 정도로 비중이 막 늘어나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네. 분할 매수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뭐 지금 40%를 비중을 사셨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추가 매수하기엔 비중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이제. 그러면 네. 비중을 많이 실을 만한 종목인가 하면요. 돈을 잘 벌고 괜찮은 기업이기 때문에 가져간다고 해서 부담이 되는 기업은 아닌데 내려갈 때마다 모아간다는 개념으로 가져가면은 괜찮은 기업이긴 한데요. 아까 파라다이스 때랑 똑같은데 얘들이 돈은 잘 벌어요. 그리고 중국 관련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 돈을 벌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기회, 기대감 이런 것들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에 비해서 이제 조금 이렇게 회복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돈을 잘 벌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얘가 성장을 어떻게 할 건가에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호텔 산업이라던가 카지노 네. 산업이라던가 숙박 업종이 성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처럼 돈을 꾸준히 계속 벌 수는 있겠지만 성장을 하기에는 관광 산업이 좀 이렇게 좀 발전이 된다거나 우리나라가 관광 업종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저 그리스처럼 관광으로 이렇게 먹고 사는 그런 국가가 된다면 얘들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우리나라는 지금 대표적으로 뭐 관광을 파는 회사가 관광을 파는 국가가 아니라 반도체를 파는 국가잖아요. 네. 반도체, 자동차, 뭐 조선 이런 것들을 파는 국가다 보니까 관광업종에 대한 어떤 성장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서 사실은 이 주가가 올라가기까지가 좀 시간이 걸리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까 말한 것처럼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서 수익을 내려고 노력을 했어야 됐는데 이제 한 번에 사가지고 대응 전략이 지금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기다리시는 방법밖에 없고요. 최근에 이제 네. 중국 관련 경기 부양책 이야기 나오면서 주가가 내려가고만 있다가 약간 꼬리를 들듯이 살짝 이렇게 머리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경기 부양책 이야기가 오랫동안 지속될 내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네. 중국 경기가 지금 진짜 쉽게 생각하면은 맛이 갔어요. 중국이요. 그래서 네. 그거를 경기 부양책을 조금 쓴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뭐 다음 분기부터 갑자기 엄청나게 좋아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 기대감으로 올라오긴 했으나 이제 얘가 하락을 좀 멈춰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는 생각만 들지 뭐 이걸 이유로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까지는 들진 않아요. 그래서 단기 상승이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 상승은 아마 이거 한 5만 원, 5만 한 3, 4천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이 정도까지 올라올 때 손절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실 텐데 저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냥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기서 네. 다시 빠질 겁니다. 올라오고 난 다음에 단기 반등이니까요. 그러면은 네. 다시 뭐 한 3만, 4만 원대까지 이렇게 내려갈 텐데 그때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자리가 최근에 저점 만든 자리가 4만 한 3천 원 정도가 되거든요. 네. 이 4만 3천 원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가면서 쌍바닥을 그려준다면은 그때는 뭐 조금 무리수지만 약간 모험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를 좀 해서 비중을 더 늘려가지고 매수가를 조금 낮춰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해요. 대신에 쌍바닥이 만들어지면서 저기서 더 이상 안 빠진다는 어떤 포인트가 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이 네. 종목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4만 5천 원, 4만 3천 원까지 밀린다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까지는 대응 전략은 없습니다. 비중이 너무 많아요. 네. 만약에 이 단기 반등이 제 예상과 다르게 조금 더 셀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네. 세가지고 저는 5만 3천 원, 4천 원 생각을 했는데 6만 원까지 올라온다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다 팔아버리세요. 아, 네. 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아,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클라우드 에어 클라우드 에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050원에 10%입니다. 다시요? 1,050원에 10%입니다. 1,050원에 10%요? 네. 뭐 사실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 딴에는 그냥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요. 네. 어떤 뒤집어지긴 면이 좋았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어떤 면이 좋았나요? 하는 사업도 괜찮고 그리고 적자도 많이는 아니고 그냥 괜찮은 거 그래도 적자는 크게 안 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주가도 바닥 부분에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사봤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이유와는 별개로 요즘 분위기에 어울려서 약간 테마성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뭐냐면 동전주에 대한 관심이 좀 많거든요, 사람들이. 예. 그리고 요즘에 동전주들이 조금 이상하게 급등 나와가지고 뭐 최근에 이제 동전주가 많이 올라온 종목이 하이트론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1,000원 이하에 이제 800원, 900원대 있다가 5,0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아, 예. 이렇게 점상한가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1,000원에 있다가 5,000원까지 올라갔다 생각한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아, 내가 저거만 샀으면. 뭐라고요? 제가 저거 샀었으면 돈 얼마 벌었을까? 네, 그런 생각 개미들이 다 해요. 네. 주식을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생각입니다. 저거 샀으면 내가 돈 얼마나 벌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제가 인생에 대해서 논하기 좀 힘들지만 어쨌든 저도 이렇게 인생을 조금 살아보다 보니까 내가 이거 했으면 어땠을까 저거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네. 뭐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으면 어땠을까 뭐 그때 이런 사람을 만났으면 어땠을까 그때 뭐 그 여자와 결혼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분명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게 의미가 있는 생각인가요? 의미가 없는 생각일까요? 의미가 없죠. 맞아요. 그냥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고 네. 값진 시간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주식을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생각이 저거 샀으면 내가 얼마 벌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주식을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1,300만이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이트론이라는 기업이 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진 않아요. 그냥 저거 샀으면 얼마 벌었을까? 와, 1,000원짜리가 5,000원 됐다고 대박인 걸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돼요. 생각의 흐름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저거 1,000원짜리가 5,000원 됐대. 근데 또 다른 동전주들이 또 막 급등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최근에 이제 또 뭐 맥스트라고 하는 이런 기업들도 보게 되면은 맥스트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여기 뭐 거의 뭐 2,000원 조금 안 되는 자리에서 급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야 저런 잡주들이 또 올라온다. 저런 잡주에 관심을 좀 가지는 게 어떨까라고 보게 되고 아하. 더 테크놀로지 같은 게 이렇게 막 급등이 또 나옵니다. 더 테크놀로지도 지금 보면은 주가가 이 300원에서부터 막 700원까지 막 급등이 나오고 이러니까 야 동전주가 대박인데 300원 야 씨 우리 껌 사 먹을 돈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뭐 5,000원짜리면 커피 한 잔인데 10,000원짜리면은 약간 국밥 한 그릇 가격인데 약간 이런 식으로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네네. 그래서 동전주에 대한 관심이 요즘에 좀 사람들이 많이 생겨 있고 커뮤니티라든가 뭐 유튜브 댓글이라든가 여러 가지 같은데 보면 동전주 자본 대박이다 500원짜리 사가지고 그게 1,000원만 돼도 얼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사실 그게 시가총액이라는 개념에서는 맞지 않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들고 계시는 클라우드 에어라는 이 종목의 매수가가 지금 뭐 1,000원이긴 하지만 현재가는 890원입니다. 어때요? 동전인가요? 지폐인가요? 동전이요. 동전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전주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주가가 지금 아래쪽에서 자리가 잡혀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사기 때문에 안 빠지는 겁니다. 누군가가 안 산다면 주가는 계속 빠질 거예요. 근데 누가 사주기 시작하면 거기서 주가가 더 빠지진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사고 있다는 건데 이런 쓸데없는 기업을 누군가가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군가가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사고 있다는 것은 이거 뭔가 해먹으려고 그러는구나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동전주 테마에 맞춰가지고 급등 나올 수 있고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적자가 많이 안 난다 했지만 그렇게 적자가 안 나는 기업들 중에서 다른 기업 좋은 거 많습니다만은 얘는 지금 그냥 그 정도인 종목인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좋다라고 말하기는 조금은 애매한 상황이 놓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큰 문제가 없어서 들고 왔는데 아무런 뭐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자동차 부품 쪽에서도 이제 LED 조명,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네. 그 우리 뭐 라이트 쪽 이렇게 해가지고 부품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올라갈 때 무거운 종목들이 안 가고 어떤 종목이 올라갈 수 있냐면 이런 동전주, 가벼운 종목 이 튀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그런 리스크들이 좀 있다 보니까 굳이 더 살 필요가 있는가 하면은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충분히 많이 떨어진 자리에서 충분히 기다려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게 2010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우상향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기업이거든요. 예. 그죠? 예. 이런 종목에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알겠습니다. 네, 우상향이라는 걸 한 번이라도 좀 해본 종목이 좋은 거지 한 번도 우상향이라는 걸 해보지 못한 종목은요. 좀 문제가 있는 기업인 경우가 예. 많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여기서 슈팅이 나갈 가능성 그래도 뭐 뛰어오를 때 끼가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뛰어오를 끼를 이용해서 단기적인 테마로 슈팅 나올 때 한 1,500원에서 2,000원까지 가면 갑자기 이렇게 올라온다면 깔끔하게 수익 내고 나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멘토님 감사합니다. 멘토님.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DL 만도. DL이 아니고 HL이요? HL 만도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43,000원에 30%입니다. 43,000원에 30%요? 예. 일단 만도를 들고 계시는 분들께 제가 공통적으로 드리는 항상 조언이 뭐냐면 그냥 들고 가라 하거든요. 그래요? 만도를 들고 있는 분들한테는 들고 가라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를 새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굳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종목 상담 방송을 보실 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게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물려있는 사람하고의 1대1로 해서 맞춤 상담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분에 맞춰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 HL만도 좋은 기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HL만도가 지금 돈을 버나 안 버나를 보게 되면요. 돈을 잘 벌고 더 벌어요. 2021년보다도 더 많이 벌고 과거에 2020년보다도 많이 벌고 2019년보다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더 많이 벌고 매출도 더 좋아진 기업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기업을 손절하고 나오는 그런 패배자 같은 인생을 살지 말자라는 개념에서 이미 사신 분들은 매수했던 타이밍과 자리가 좀 안 좋긴 했지만 들고 가는 게 훨씬 더 좋고 내려가게 되면 3만 원이라던가 뭐 또는 그 이하가 된다면 25,000원대 이쯤까지 만약에 내려간다면 추가 매수하는 게 훨씬 유리한 종목이긴 해요.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문현진이가 만도가 좋대. 와, 문현진이가 이야기하는데 돈도 잘 벌고 괜찮고 그때 물려있는 사람들이 상담을 하던데 들고 가다가 3만 대 막 더 사라 하는 종목이야. 앞으로 올라가게 되면 5만 원, 6만까지 갈 수 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사야지 하면은 그건 조금 이상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상담 방송을 보면서 주식을 사는 그게 저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상담 방송 보면서 주식을 절대 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저는 좀 이게 HL 만도가 좀 안타까운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HL 만도는 저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 생각을 합니다. 돈도 잘 벌고 주가는 빠져 내려가고 있으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우리가 제가 입고 있는 이 정장을 제가 제 값에 샀을까요? 할인했을 때 샀을까요? 예, 할인했을 때. 맞아요. 할인했을 때 샀고 상선 할인 매장 같은 데 사가지고 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값을 주고 돈 주고 이렇게 뭐 사기가 조금 아깝다고 생각을 해요. 게임을 제가 좋아하는데 게임을 할 때도 이제 게임 머니를 충전할 때도 할인 많이 해줄 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HL 만도는 지금 할인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을 점점 더 해주고 있는 거니까 더 좋은데 3만 원대에서 더 이상 할인에 더 이상 안 들어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3만 원대가 저점자리인 것 같다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은 여기서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빠져내려간다면 3만 5천 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건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됩니다. 30% 비중이 좀 많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서두를 이유는 없어요. 그냥 올라가게 된다면은 아마 5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의심하지 마시고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담 아쉽지만 뭐 못하신 분들은요. 2부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풀어가시길 바라겠고 저는 강연회를 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문현지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